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론 시간에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 코드로 우리가 한번 분석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고 이제 코드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쉬프트 N 해서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해서 EX03으로 04군요. 04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스턴 이거 하지 말고요.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이제 분석을 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수집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장표로 봤을 때 먼저 우리가 ML 벤치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패키지 있죠. 패키지 여기에서 인스톨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ML 벤치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인스톨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패키지들을 이제 코드로 인스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스톨 이렇게 하고 패키지즈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ML 벤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이제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하면서 바로 설치가 아래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쭉 실행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면 뭡니까? ML 이렇게 하면 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걸 체크해서 업데이트의 내용이 있는지 있네요. 그죠? 자, 이거를 업데이트를 좀 하고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파일 탭으로 돌리고요. 먼저 이 ML 이게 뭡니까? 밑에 이게 하는 게 우리가 뭐죠? 보스턴 하우징 그죠?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 데이 어, 이게 또 딴 데 갔다가 또 들어올게요. 자, 데이터 셋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뭡니까? ML 벤치 패키지를 인스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인스톨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셋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데이터 함수를 이렇게 하나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이것을 데이터 해서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걸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스턴 하우징이 어떤 데이터셋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보스턴 하우징 해서 이제 한번 쭉 봅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고 여기에 지금 보면 보스턴 하우징이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 크림부터 시작해서 MEDB까지 해서 쭉 해서 506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범죄율이 있고, 그리고 뭐, RM, 방해 개수, 그리고 이건 고용센터까지의 거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열 중에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변수를 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MIDS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담는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은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C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열을 값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CRIM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RM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RM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S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뭡니까? 텍스, 세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MEDV라는 이 주택 가격이죠. 그죠? 얘를 이제 다섯 개의 변수를 다섯 개의 변수죠. 그죠? 다섯 개의 변수만 추출해서 따로 데이터셋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데이터셋을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이렇게 하면 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헤드가 아니라 헤드죠. 자, 헤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MIDS 그죠? 확인을 해 보니까 아하 6개의 데이터가 나왔고 지금 범죄율, 방해 개수, 그리고 거리, 그리고 텍스 비율, 그리고 주택 가격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룹별로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p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벡터 변수를 하나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습관이 돼서 세미콜론을 붙이네요. 자, 요렇게 grp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grp 변수에다가 뭡니까 주택 가격 뭡니까 그게 MEDV입니다. 그죠? MEDV 주택 가격이죠. 이것이 가격을 상중하로 이렇게 분류를 분류한 내용을 저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for 해서 i는 이렇게 하고 in 해서 1에서부터 no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no 이 함수를 이용해서 mids의 행 값을 우리가 가져오면 이게 자 여기서 dim 해보면 mids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506개가 행이 있고 5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값을 이제 mids가 no 하면 506번 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f 합니다. if 하고 나서 mids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달러 하면 이제 우리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medv 여기에 i 값 그죠? i 값 첫 번째 값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25.0 이상이라면 그죠? 우리는 grp i 값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넣을 거냐면 자 h라고 넣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고 그게 아니라면 else if를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라면 mids에 다시 우리가 달러를 해서 medv의 i 값이 얼마요? 17이었죠. 그죠? 17 이하라면 17.0 이하라면 우리는 여기 어디입니까? grpi에다가 L 값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17 이상이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17 이상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 AND 조건을 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 AND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역시 똑같이 이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자 17 요거를 앞에 거를 작게 하고요. 자 25보다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25 위에가 25 이상이니까 밑에는 25 미만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17 이하로 했으니까 17 이상이 돼야 되겠죠.
17초가가 돼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된다면 grp i에다가는 우리가 이 사이에는 m을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 해서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죠. grp 해서 여기에다가 i의 값에다가 뭐 주면 돼요. 그죠? 책과 제가 장표와 다르게 제가 여기다가 뭡니까? L을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 반복문이 쭉 몇 번요? 560번을 이렇게 돌면서 grp에다가 쭉 h와 m과 l의 값을 넣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grp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보니까 자 506번 맞죠? 그렇게 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m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grp를 우리가 이제 팩터로 좀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색상을 좀 입혀서 그룹화 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팩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rp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자, 이 이제 grp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레벨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레벨즈가 HLM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grp에다가 우리가 벡터 이렇게 주면서 매개 변수로 grp를 주고요. 그 다음에 레벨즈 그죠? 레벨즈를 우리가 C 해서 H 그리고 여기다가는 M 그리고 여기다가는 L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grp 이렇게 다시 출력을 시키면 여기에 출력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같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기에다가 mids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grp를 주게 되면 grp가 벡터가 이제 뒤에 가서 붙겠죠. 그러면 변수가 토탈 6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mids를 자 뷰로 한번 볼게요. 해서 mids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뷰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24면 m이 맞고요. 그죠? 그리고 21.6도 m이 맞고 그리고 27 이상들은 전부 다 h가 맞죠? 들어갔고요. 그리고 16.5 l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쭉 한번 더 내려보면 자 21.72 m이 맞죠? 그죠? 예, 17 이상이니까 17초가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506번 돕니다. 그죠? 506번 루핑 하면서 뭡니까? 해당 값을 grp 벡터에다가 저장을 하죠. grp에 저장을 한다. 저장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벡터로 바꿔주고 이제 벡터 값을 레벨로 이제 레벨을 조절을 한 거죠. 벡터의 벡터 값들을 조정을 했어요. 벡터 값 조정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줘야 나중에 색상을 주든지 할 때 1, 2, 3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기가 쉽겠죠. 상중하로 해야지 쉽지 상하중으로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비로소 벡터값 조정이죠. 그죠? 예. 여기서 비로소 이제 기존에 뭡니까? mid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뭡니까? grp 벡터를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추출은 다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대충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서 MIDS 이렇게 주시고요. 자, 요약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쭉 한번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506개의 관측값과 6개의 변수가 있다. 그리고 몇 개입니까? 5개는 숫자형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GRP는 벡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레벨즈는 HML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헤드로 한번 잠깐 뭐 아까 전에 봤지만 헤드로 한번 이렇게 봐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재차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24가 M이 맞고 34가 H가 맞죠. 그리고 뭐 끝에 걸 우리가 또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테일 쓰면 되죠, 그죠? 테일 이렇게 테일 쓰면 이렇게 뒤에 게 나오죠, 그죠? 506개고, 자, 여기에 17 미만들은 전부 다 L로 빠져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빈도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주택의 이제 그룹별 주택의 빈도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아이고 맞나요? 예, 테이블 그죠? 테이블 이렇게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MIDS에 우리가 GRP를 보면 되겠죠, 그죠? GRP를 이렇게 보면 자, 빈도수가 자 132, 247, 127로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이렇게 빈도수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이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벡터 값도 조정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으면 이제 분석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분석 과정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로는 뭡니까?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히스토그램 차트 작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멀티로 우리가 차트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파 쓰면 되죠, 그죠? 파 이렇게 해서 파죠, 파. 파가 아니고 mf row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몇 행 몇 열로 만들 건데 맞죠? 그래서 C에 저 2행 3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바로 가상화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가상화면 분할이죠. 분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포문을 쓰면 될 거예요. 이것도 for 해서 자 i 값을 주고 in 해서 1에서부터 5까지 돌면 되죠. 어차피 5개만 우리가 한번 볼 거니까요. 마지막 6번째는 GRP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해서 MIDS 해서 행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I 값을 우리가 주면 그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주면 돼요? 메인을, 메인 값을 우리가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메인 값을 메인이 없나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메인 값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주냐면요, 컬네임즈 기억하십니까? 예, 컬럼의 네임즈들 값을 우리가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mi ds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i 값을 주게 되면 그 열의 이름이 나오겠죠. 열 컬럼의 이름 맞죠? 그리고 나서 컬러를 아이고 이걸 밑으로 저 컬러를 제가 여기서 옐로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주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여기서 5번 돌면서 5개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하 이렇게 나왔네요. 확인을 해보면 자, 크림이 나왔고 이제 범죄고요. 범죄율이고 RM은 방해 개수, 그리고 DIS는 고용센터인가요? 뭐 그 직업센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MEDV가 주택 가격, 그리고 텍스는 뭡니까? 그렇죠. 가격, 그 뭐죠? 세금, 그죠? 세율입니다. 근데 지금 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는 RM하고
약간 좀 정규 분포하고는 조금은 어긋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규 분포로 보는 게 낫겠네요. 요 두 개는 뭐 괜찮은데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크림하고 이 DIS 값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좌측으로 쏠려 있다, 그죠? 맞습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무슨 값이 빠져 있어요, 그죠? 빠져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하고 이 그림을 우리가 주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면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 텍스에서 이러한 뻥 뚫린 것도 있고 그리고 크리미널 맞죠? 그래 이 크림하고 저 CRIM하고 DIS가 좌측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분석가들은 이렇게 해서 차트 그려내고 그리고 상의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얻어냈다면 이제 화면 분할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MF 로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C 해서 1, 1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분할을 다시 원복을 시켰습니다. 그죠? 가상 화면 뭐라고 하죠? 원복 할까요? 자, 원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원복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트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분석을 해서 차트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더욱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뭘 할 거냐? 자, 박스 플랫. 그죠? 박스 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측 값들이 분포하는 경향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박스 상자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뭡니까? 그죠? 이거는 4분의 수를 우리가 나타낼 때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이상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포되어 있는 이제 편차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이제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역시 똑같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박스 상자로 이제 그대로 나타낼 건데요.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박스 플랫을 쓰면 되겠죠. 박스 플랫 그죠? 이렇게 주고 역시 데이터는 동일하게 MIDS 그리고 저 뭘 주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색상은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얘도 역시 5번을 돌면서 가상화면 분할을 먼저 하고 그리고 5번을 돌면서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타난 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범죄율들은 상당히 밀집해 있다 그죠? 이렇게 물론 이상치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 그죠?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관측값들이 굉장히 편차가 작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M하고 RM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중앙값이 있고 이상치도 몇 개 보이지만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그리고 DIS는 조금 낮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유독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크림은 집중되어 있어요. 이 범죄율은 한 곳에 치우쳐져 있어서 편차가 좀 어떻게 보면 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텍스 세율 같은 경우는 재산 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이 맥스 값하고 그러니까 최대치하고 최소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범위가 큽니다. 그죠? 그러면 중앙값은 여기인데 그죠?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데이터의 그 관측 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플랫을 박스 상자와 아까
앞에 히스토그램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분석을 하겠죠.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살펴보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랫도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다시 가상화면 원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그룹별로 그룹별로 우리 아까 GRP 줬잖아요, 그죠? 그룹별로 우리가 그룹별 관측값의 분포를 한번 보려고 해요. 물론 수치상으로도 봤죠. 테이블 그걸로 우리가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박스 플랫 이렇게 이걸로 박스 플랫으로 볼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 먼저 데이터 값을 줄 겁니다. 그죠? MIDS 이거는 그룹이죠. 그죠? 여기에 달러 해서 우리가 크림을 주면 될 겁니다. 크림을 주고 이거를 그룹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면 역시 GRP를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에다가 우리는 뭘 주면 됩니까? 1인당 범죄율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GRP, HML 그룹에 따라서 이제 1인당 범죄율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주택 가격이 제일 비싼 데고 중간이고 그리고 얘는 제일 싼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범죄율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룹별로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H 비싼 동네는 별로 이렇게 범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대적으로 그죠? 뭐 M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론 여기에 조금 이상치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L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은 뭐 중앙값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분포가 크다 그죠? 분포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 두 개에 비해서 이 H와 M 그룹에 비해서 L 그룹이 범죄율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그룹별 관측값을 한번 똑같이 분포를 이제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해봤을 때는 뭐 제가 뭐 굳이 이거는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리라 보고요. 이제 방값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방의 개수, 그죠? RM을 이렇게만 주면 되고 방의 개수라고 바꾸면 될 겁니다. 방의 개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고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한번 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자, H하고 H는 평균 한 방이 한 7개 정도 선이 되고 자, 여기 최소값이 한 5.8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최대값이 8.2 정도 요 사이를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 그룹은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L 쪽은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충 분석을 하자면 그냥 주택 가격이 비싼 데가 방의 개수는 많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 많고. 근데 M과 L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분포를 보십시오. 분포를 보면 얘는 이 방의 개수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거는 방의 개수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L 그룹 같은 경우는 방의 개수가 M 그룹보다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거는 낮은 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아마 방의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개수가 아니죠. 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중심가에 있고, 이 방해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변두리 외곽 쪽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튼 최소값과 최대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다. 이거는 균일한 반면에 그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여튼 중요한 거는 비싼 가격 주택일수록 방이 많다라는 그 공통점은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방의 개수도 한번 살펴봤고요. 방의 개수를 그룹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pairs 함수 있잖아요. 그죠? pairs 함수. 그게 뭐였나요? 그죠? 다중산점도입니다. 그죠? 다중산점도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를 통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pairs라는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pairs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mids 해서 열 값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 되죠. 물론 뭐 1에서 5까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자, MEDV가 주택 가격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거는 크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반비례 정도 하는데, 뭐 그 정도 선이고요. 이거는 뭐 RM은 지금 거의 다 정비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선의 관계가 이건 양의 선형 관계고 이거는 음의 선형 관계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 가격하고 양의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뭡니까? RM이 방해 개수가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이렇게 방의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택 가격도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하고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많이 쏠려 있다 그죠 일단은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 다중산점도로 바라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단은 뭡니까 범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중산점도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 정보를 포함한 것끼리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포인트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as.integer 기억하시죠? 여기에다가 mids의 뭡니까? 그죠? grp입니다. grp를 하면 1, 2, 3이 다 여기에 포인트에 저장이 될 거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1에서부터 2, 3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는데 자 역시 여기에다가 레드 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린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페어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다 쓰면 되죠. 가져다 쓰는데 자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나타내는 거 PCH 기억하시죠? 이 PCH를 포인트 값으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라를 뭘 주면 됩니까? 그죠? 칼라 이거를 아이고 칼라를 이렇게 주면 되고 이 칼라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색깔별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1, 2, 3이라는 포인트 그 1, 2, 3에 해당하는 값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서 볼 거는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가 H하고 M하고 L하고의 사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H다, 그죠? 그리고 이게 M이고요. 이게 L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거는 앞에서 다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변동폭은 지금 H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L이 제일 낮고, L이 중간이고요. 그리고 중산 M 그룹은 별로 가격의 변동폭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네요. 자, 됐나요? 자, 요까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가지고 수치상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보면 역시 코알즈 함수 쓰면 되죠. 코어 함수 해서 mi ds를 쓰고 자 역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보니까 주택값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 RM은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양의 선의 양의 뭡니까 강한 양의 양적 선형관계가 이루어진죠. 그죠? 0.7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이 크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크림하고 뭡니까 주택 가격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만큼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0.38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M이 주택 가격하고 요거하고 이 정도 되면 0. 마이너스 0.38 정도 되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완전히 뚜렷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냥 약간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만 주의를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고 이거는 대각선으로 쭉 그냥 동일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시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수치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장표에서도 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쭉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했던 그 뭡니까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또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빈도수 그리고 히스토그램 분석을 하는 거죠. 히스토그램하고 자 박스 플롯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관측값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특정 좀 관계가 있는 것들 그죠?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다중 산점도를 통한 변수들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찍어보는 것까지 해보고 또 상관계수도 한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분석, 기초보다는 좀 더 나갔죠. 조금 더 고급적인 건 아니지만은 한 중급 정도의 분석은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다른 데이터를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제가 강의를 한 개 더 찍을 수 있으면 더 예제가 있으면 더 찍고요. 아니면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